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루턴타운 대 첼시. 자, 우선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일단 지금 엔소 페르난데스가 결장 중이죠. 그리고 이제 리스 제임스, 그리고 쿠쿠렐라, 그리고 이제 주전 골키퍼인 지금 로버트 산체스 또한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털링과 콜 파머 같은 경우에는 출전 정지가 끝나서 이제 이번 경기부터 좀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진에서에는 전력 보강이 된 그 첼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루턴타운. 네, 일단 이제 직전 경기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뒀어요. 네. 그러면서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최악체로 이제 좀 분류했던 그런 루턴타운인데, 최근에 좀 조직력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성적 또한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루턴타운 입장에서는 이런 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지금 중요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좀 직전 경기 팰리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로 좀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루턴타운이 볼 점유율이 기본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첼시가 점유율 면에서는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양 팀 다 일단 지금 수비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공격 흐름은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좀 득점에 기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당연히 전체적인 전력은 루턴타운보다는 첼시가 더 좋긴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4연패 중인 이런 첼시를 보고 1.4대 승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지금 최근 루턴타운 폼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원정 첼시의 1.4대 승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 네. 이렇게 보여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네, 요건 루턴타운 프랜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언어바로 접근하면은 저는 요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루턴타운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장 13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13님 안녕하세요.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13님. 네. 오늘도 이제 50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일단은 이제 해외 축구 조합본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전송이 안 됐으면은 제가 다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13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기 이어가 보면은 이제 에스턴 빌라 대 이제 벌리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네, 지금 카마라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런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라인업에 대한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13님, 아이고 권승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필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비기거나 이제 맨유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는 등 좀 최근 결과가 좀 썩 좋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흐름 전환이 중요한 그런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리버풀 상대로 일방적으로 밀리며 저조한 경기력을 보인 채 이제 빌라 원정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직전 경기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빌라가 홈에서 여전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이제 벌리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침투나 이런 측면 전개를 통해 벌리의 수비진을 이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그래도 빌라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이전보다는 빌라의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벌리가 최근 원정에서 도깨비 기지를 많이 보이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현 상황에서 빌라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좀 장담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스턴 빌라 사이드. 그 대신에 이거는 언어반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좀 빌라의 상황을 봤을 때 벌리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실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리가 만약에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제 한두 달 전에 그런 빌라와 벌리였으면은 빌라가 충분히 홈에서 약간 좀 대승하는 그림이 쉽게 그려졌을 텐데 최근에 약간 좀 빌라를 봤을 때는 대승까지 좀 장담하기 많이 애매하다. 이렇게 봐서 요거는 그냥 승과 오바만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대 이제 에버튼. 자, 일단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큰 결장자는 없지만 지금 최근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 전반 막판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후반전 초반에 교체 아웃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금 울버햄튼의 그런 황희찬 선수의 이런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걔가 결장 중인 상황.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네, 이제 떴나요? 이거 계속해서 이거 이제 네, 그러면은 황희찬 선수 그러면 이제 출전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계속 이제 소식이 이제 지금 확 안 나와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이고 소식 전달 감사드립니다. 3부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가 없고, 그리고 에버튼은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요걸로 이제 정정하도록 할게요. 아까 뉴스에 나왔군요. 하필 딱 방송 타이밍이랑 또 맞게. 아무튼 계속 이제 이어서 한번 가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쿠레가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이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홈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멀티득점을 기록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벌써 이제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이제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좀 울버햄튼도 최근 황희찬 선수의 활약에 더불어 굉장히 좀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토트넘과 맨시티 상대로 연달아 지며 연패 중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는 전반과 달리 이제 후반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래도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맨시티전 빼고는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경기력 면에서는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기동성이 좋아요. 그리고 좀 최근 공격 전개 또한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또한 역습 전개 또한 굉장히 좀 빠르고 좀 날카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 좀 공격에서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있는 그런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흐름이나 홈 이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지금 울버햄튼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근데 현재 지금 에버튼도 솔직히 경기력을 무시하기에는 많이 지금 위협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울버햄튼 상대로 비비는 경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고려했을 때 요거를 약간 좀 울버햄튼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보다는 네, 고배당 자비로 접근할게요. 네. 울버햄튼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네.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해보고, 그 다음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울버햄튼 햄무 월부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울버햄튼이 지금 이긴다고 해도 그래도 에버튼도 워낙 지금 굉장히 저력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게도 한 1점 차 정도? 네, 안 그러면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이거는 햄무 월부, 안 그러면 언오버로 접근하실 분들은 오버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스톤스가 직전 에버튼전에서 부상을 당해 이제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여전히 지금 홀란드, 도쿠, 그리고 덕배도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경기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제 아메도치와 이제 해머가 좀 추가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전력 면에서 좀 약해진 그런 세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에버튼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뒀고, 현재 지금 홀란드와 도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이 두 명이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좀 공격에서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맨시티긴 해요. 네. 하지만 계속해서 좀 꾸준히 결과를 내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런 지금 맨시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루턴타운 상대로 이제 3대2 역전패를 당하며 수비에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좀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좀 최악의 전반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 약간 좀 이제 흐름 전환을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는데 현 상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암울하다. 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것도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일단 뭐 맨시티가 굉장히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반코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필드가 좀 전진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경기일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이제 템백 형태로 좀 수비가 좀 어쩔 수 없이 좀 갖춰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약간 맨시티가 좀 두들기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현재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란드와 도쿠가 없어서 공격이 어느 정도 막히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 좀 세필드의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압박 또한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제 좀 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쉽게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뭐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뭐 루턴타운한테도 3골 이상이나 이제 좀 실점을 할 만큼 좀 많이 밸런스적으로 좀 무너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좀 충분히 맨시티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사이드. 자, 이게 핸디가 이제 1이 아니라 2죠. 네. 요거는 그래도 2 핸디 기준이라고 해도 요건 마이너스 볼게요. 그래서 맨시티 승의 마이너스. 네, 언어와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맨시티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로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우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카세미루, 그리고 이제 린델로프, 이제 맥과이어 등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본머스 상대로 이제 전반 이른 시간에 한 명이 퇴장당해 이제 좀 수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머스 상대로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경기를 치르며 이제 저력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홈 뉴캐슬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매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금 노팅엄에서는 누누가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확 지금 이제 감독의 변화에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노팅엄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맨유 역시 이제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2대 0으로 뒤지던 경기를 3대 2로 만들면서 이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흐름 전환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좀처럼 승이 없을 만큼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최근 역시나 이제 원정 흐름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하는 맨유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역습에 좀 많이 취약했었는데 최근 노팅엄의 역습 전개가 더 좋아졌다 보니까 맨유가 좀 약간 노팅엄의 그런 역습에 대한 대처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현재 홈에서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노팅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요거 노팅엄 사이드 볼게요. 노팅엄 포레스트 이제 프랜슨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요거는 그래도 무승부 보는 경기, 이렇게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프랜슨의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EPL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세리에 A 경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대 이제 레체. 자,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주전 윙어 반다가 이제 직전 경기 퇴장을 당하면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도 좀 추가로 결장 중이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아탈란타에 비해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레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볼로냐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연승 흐름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수비가 견고한 볼로냐 상대로 아탈란타가 이제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쓰면서 아쉽게 좀 연승 흐름이 끊겼고, 그리고 원정팀 레체 역시 최근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인터밀란 상대로 치면서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에서 좀 어느 정도 끊긴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것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점유율 면에서는 아탈란타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레체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줄곧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어느 정도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확실히 이제 레체는 좀 다른 그런 하위권 팀들과는 다르게 공격 전개가 그래도 좀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충분히 좀 아탈란타 상대로도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탈란타가 레체에 비해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도 계속해서 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며 공격 전개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뭐 레체에 비해서는 공격에서 더 그래도 좀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지만 공격에서 더 약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팀은 아탈란타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탈란타가 이제 유로파 리그도 병행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을 소화해 왔지만 이번 경기는 일주일 정도 쉬고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체의 지금 주포의 결장, 그리고 아탈란타의 그런 좋은 홈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 그리고 언오바는 이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아탈란타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이제 엠폴리. 일단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지금 양 팀 다 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칼리아리가 엠폴리보다는 홈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분위기가 좀 괜찮은 쪽은 칼리아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약간 홈에서는 좀 좋은 성적을 내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칼리아리긴 하지만 직전 칼리아리의 근데 홈 경기를 봤을 때 일단 사소올로 상대로 전반에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사소올로가 선수 한 명이 이제 중간에 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세로 좀 간신히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 사소올로 상대로 홈에서 이겼다고 해도 약간 경기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도 많이 어려운 그런 칼리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유독 원정에서 이제 도깨비 기질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뜻밖의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엠폴리가 칼리아리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나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약간 좀 칼리아리를 무작정 보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네, 접근을 한다면은 엠폴리 사이드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면 엠폴리 프랜승, 네,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요건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엠폴리 프랜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로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디네세 대 이제 볼로냐. 일단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토리노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현재 전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11경기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리그에서 17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중 11경기가 무승부일 정도로 이번 경기 무승부를 좀 굉장히 많이 거뒀습니다. 그만큼 지금 강팀 약팀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비등한 경기를 자주 치르고 있는 그런 우디네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세리에 A 내에서 탑 3 안에 들 만큼 수비가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컵 경기 포함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전력 대비 굉장히 좀 좋은 효율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수비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점유율은 볼로냐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가 전반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경기 템포는 다소 좀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볼로냐가 갖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되었죠. 아무래도 좀 후방에서 좀 볼을 좀 천천히 돌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템포는 그러면 느려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볼로냐가 좀 주도권을 가지면은 템포 자체는 좀 느리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볼로냐가 홈이든 원정이든 패배하는 경기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승보다 무승부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로냐의 성적이 좋긴 하지만, 홈과 원정으로 나눴을 때 현재 지금 원정에서는 8경기 중 6경기가 무승부일 정도로 승과는 약간 좀 인연이 없는 그런 볼로냐, 원정에서의 볼로냐입니다. 자, 다만 근데 최근 볼로냐가 지금 연장전 끝에 이제 원정에서 인터밀란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좀 최근 원정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기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원정에서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약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요 경기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볼로냐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볼로냐의 원정 성적이 좀 승이 거의 없긴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좋은 그런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볼로냐 승, 그리고 언어반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볼로냐 승에 이제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이제 사솔로. 자, 일단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중. 그리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강등권 팀이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연승이 지금 끊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이 다소 끊긴 그런 AC 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소올로 역시 이제 12월 들어서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최근 좀 계속해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래도 이제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일단 지금 밀란이든 사소올로든 최근 공격 전개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동성 또한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 팀 다 좀 기회만 잘 살리면은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일단 전진 능력도 좋고, 그리고 공격 전환도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피디한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지금 경기력이나 흐름은 확실히 지금 AC 밀란이 더 좋긴 하지만,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AC 밀란이 홈에서 사소올로 상대로 3연패를 거뒀을 만큼 홈에서는 지금 사소올로 상대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사솔로 상대로 이긴 게, 마지막으로 이긴 게 4년 전이었을 만큼 홈에서는 유독 이제 힘을 못 썼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상성까지도 솔직히 무시하기는 많이 힘들고,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1.4대 이런 AC 밀란 승 배당은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사솔로도 지금 성적은 못 내고 있지만 여전히 공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 좀 이런 좋은 공격력으로 흐름 전환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사솔로 프랜스 쪽 볼게요. 비물결표 대위원장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일단 이제 해외 축구 조합분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바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이고,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사솔로 프랜슨,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사소울로 프랜승에 이제 3.5 기준으로 오바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EPL과 이제 세리에 A에 대한 이제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이 이제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다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올해 거의 다 이제 끝이 나간데 이제 다들 이제 내년에도 굉장히 좀 좋은 일 많이 생겨서 이제 그냥 또 다 잘 약간 좀 행복한 약간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내년에도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